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평온. 관계를 가볍게 하는 쇼펜하우어의 지혜.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지요. 살면서 기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자녀가 가끔은 전화할 것이라는 기대. 오래된 친구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옵니다. 서운함인지 허탈함인지 외로움인지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그 감정. 그게 쌓이면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기대를 했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저는 그 피곤함의 뿌리를 건드려 보려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동료들에게, 세상에게. 하지만 동시에 그 실망 속에서 기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기대 없는 삶은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진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는 어디서 오는가? 기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대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의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면 잠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함을 원하게 됩니다. 처음에 연락 한 번에 감사했는데 그게 반복되면 그게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더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채워질수록 커지고 커질수록 채워지기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이클을 욕망과 권태 사이의 진자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만족합니다. 그리고 곧 그 만족이 무뎌지면서 다시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진자가 계속 흔들리는 한 진정한 평온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자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 기대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대는 대부분 이런 논리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걸 했다. 그러니 상대방은 이걸 해야 한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가족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 내가 친구에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줬으니 그 친구도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야 한다. 내가 마음을 다해 대했으니 상대방도 그만큼 돌아와야 한다. 이 논리는 얼핏 보면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논리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의 가치는 내가 매기고 상대방이 한 것의 가치도 내가 매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고 느끼지만 상대방은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었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이 기대를 배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같은 것을 다르게 느끼는 두 사람이 같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 기대가 관계를 망치는 방식. 기대가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한숨으로, 표정으로, 됐어, 한마디로, 아니야, 괜찮아라는 말 뒤에 오는 침묵으로 상대방은 그 신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반복될 때 상대방은 그 관계 안에서 점점 불편해집니다. 자녀라면 연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면 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는 더 채워지지 않고 서운함은 더 커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다. 기대도 같습니다. 기대가 강할수록 상대방은 그 기대의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내가 더 원할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집니다. 이 역설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상하게 편합니다. 이상하게 가고 싶어집니다. 이상하게 뭔가 해주고 싶어집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찾아온다고. 억지로 원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달라집니다. 참 기대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대 있는 삶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생각합니다. 이 아이도 나한테 먼저 전화해야 하는데. 만남이 끝났을 때 생각합니다. 오늘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차려줄 때는 그냥 먹더니. 이 생각들이 경험 안에 계속 껴들어옵니다. 그래서 경험 자체를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기대 없는 삶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합니다. 목소리 들었다. 됐다. 만남이 끝나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얼굴 봤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밥이 맛있네. 경험이 경험으로 남습니다. 비교와 계산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의 일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쉽게 풀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계산하는 힘을 잠시 쉬게 하는 것. 그 쉬는 순간에 평온이 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합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기대를 없애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기대를 완전히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올라올 때 그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 아, 나 지금 이걸 원하고 있구나. 아, 나 지금 이게 안 되어서 속상하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그 한 발짝이 기대에 끌려가는 것과 기대를 이해하는 것에 차이를 만듭니다. 평온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평온이라는 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요한 산, 바람 없는 호수, 아무 소리도 없는 방.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바깥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안의 고요함입니다. 바깥이 시끄러워도, 관계가 복잡해도,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어떻게 올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것. 우리는 종종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잃고 나서야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온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 하루가 끝난 뒤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보다 잃지 않았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없어진 뒤에야 그 가치를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얼마나 충분한지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연습.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비교를 멈추는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교합니다. 저 사람 자녀는 자주 연락한다던데. 저 사람 배우자는 참 다정하다던데.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다던데. 왜 나는 저렇지 않을까?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내 삶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다. 남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내가 그 삶의 안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삶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주 연락하는 자녀 뒤에 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정해 보이는 배우자 뒤에 서로 모르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과 남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쓰인 두 책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과거를 붙들면 후회가 옵니다. 미래를 붙들면 불안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그것이 평온의 자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재만이 실제한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자녀와의 과거, 잘해줬는데 몰라주던 기억, 아팠던 말들, 그게 반복해서 올라올 때 그 기억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녀가 더 멀어지면 어쩌나, 배우자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노후가 어떻게 될지, 그 걱정들이 밀려올 때 그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손에 들린 따뜻한 차 한 잔, 바깥에서 들리는 새 소리, 이것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지 몇 가지 작은 연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점. 기대를 소리내어 인정하기. 기대가 올라올 때 혼자 중얼거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걸 원하고 있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억누를 필요 없습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기대에 끌려가는 힘을 줄여줍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면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2점. 오늘 하루 좋았던 것 하나 찾기. 자기 전에 딱 하나만.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봤다.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작아도 됩니다. 이 연습이 반복될 때 뇌가 조금씩 바뀝니다.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을 먼저 찾는 방향으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이런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3점. 상대방에게 기대 대신 관심 주기. 기대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관심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봅니다. 자녀에게 전화할 때 왜 연락 안 하냐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배우자에게 말을 걸 때 당신은 왜 그러냐가 아니라 요즘 힘든 것 있어? 이 작은 전환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기대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방어합니다. 관심을 줄 때 상대방은 열립니다. 4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 기대가 줄어들려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함께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혼자 먹는 밥이 나쁘지 않고 혼자 걷는 산책이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죄책감이 없는 오후가 의외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이다. 그 풍요로움이 쌓일수록 타인에게 기대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기대는 욕구가 줄어들수록 관계가 더 가벼워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 말하기는 쉽고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기대하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대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완전한 해탈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기대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비교가 시작될 때 멈추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에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한 순간이 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았는데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괜찮습니다. 그것이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이 바로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타인이 가져다 줄 수 없고 자녀가 채워줄 수 없고 배우자가 만들어줄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것이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도 살아가고 계신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평온. 그 평온이 여러분의 오늘 저녁에 조용히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기대가 무엇인지 떠오르신 것이 있으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시겠습니까?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